오늘 제가 도서전 다녀왔거든요. 그래서 같이 산 책이랑 굿즈를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왔고요. 여러분들도 어떤 책이나 굿즈를 샀는지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책은 연매장 리커버리 본입니다. 이 연매장은 사실 리커버리라서 이 커버를 벗겨내면은 원래 커버가 이렇게 나오고요. 저는 예전부터 이게 되게 재밌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않아 좀 사고 싶었는데 리커버리 본이라고 하니까 왠지 더 사고 싶더라고요. 이 연매장이라는 뜻이 원래 관 없이 흙에 묻는다?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면 생매장?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초반부를 조금 읽어봤는데 여주인공이 뭔가 기억을 잃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어떤 앞에 큰 사건이 있어서 기억을 잃었고 그 후에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여주인공이 엄청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를 나름 이 의사가 위로를 해준다고 모든 망각을 배신이라고 볼 수 없다. 오히려 망각은 살아남기 위해서일 때가 많다. 이건 우 의사가 그녀에게 해준 말이었다. 라고 하면서 뭔가 의미심장하게 이게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다음 내용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였습니다. 두 번째 책은 밤과 책, 영화탐문 김유태 작가님 책이고요. 마침 제가 이 부스 가니까 김유태 작가님 계셔서 사인도 받았어요. 이게 도서전의 묘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일단은 이 책은 원래 김유태 작가님께서 나쁜 책이라고 해서 그 금서를 모아놓은 그 책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. 자꾸 뭔가 금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의 신작이고 영화가 있고 그 영화에 원작이 있으면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원래 원작이 지닌 함의를 영화에서 영상물로 좀 어떻게 표현하는지나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쓰신 책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 영화를 다 보지 않았더라도 이 리스트를 보고서 따라가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영화만 봤다든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뭐 소설만 봤다든지 해도 이거를 뭐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봐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구입을 하였습니다. 세 번째 책은 빵충 사육 준수상. 이거는 장르 소설로 유명한 안정가옥에서 샀고요. 제가 이거를 초반을 조금 읽어봤는데 주인공이 김정한이라고 하는 트럼펫 전공하시는 분인데 밴드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이 밴드가 대마를 키워요. 그리고 이 대마를 키우는 것도 무슨 뭐 어떤 뭐 상업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대마를 피우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른 애들은 뭐 다 원룸 사는데 옥탑방이 있는 이 정한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하우스에 해가지고 이 대마를 키워요.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실 트럼펫이 돈이 좀 안 됐었나 봐요.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와도 미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좀 헤어지고 진짜 어떡하지?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무슨 취업 진로 검사 같은 걸 보니까 뭐 귀농을 하래요. 그래 그럼 한번 딸기나 키워볼까 하는데 그 딸기 농사가 완전 망해요.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? 이러고 있는데 그 자기 하우스에 또 어떤 노인이랑 좀 시비가 붙어가지고 합의금을 또 물어주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일이 계속 꼬여.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디를 지원해서 갔냐? 이 빵충이라는 이 빵 모양 여기 보시면 벌레잖아요. 이거를 사육하는 걸로 일자리를 취직해서 들어가요. 이 빵충은 뭐 이거 빵충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막 나오다가 근데 이 빵충을 성충까지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? 그래서 왜요? 그 주인공도 물어봐요. 그랬더니 맛이 없어서요. 이러는 거예요.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? 뭔가 벌써 이 껴름칙한 느낌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계속 읽어볼 예정이고요. 그리고 이 빵충이 진짜 먹으면 빵 맛이 나더라고요. 이 소설에서 보니까. 그것도 너무 웃기고 도대체 이걸 왜 키우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모로 흥미로운 소설입니다. 네 번째 책은 사륙에 이르는 병입니다. 엄청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?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이 책을 사러 갔는데 그 긴키 지방 그 책 말고 세트로 사러 갔었어요. 근데 그 책이 하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비닐로 쌓여 있고 그리고 뭐 제목도 무서운데 여기 19금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막 너무 끌리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홍보 문구가 마지막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. 이러면서 엄청난 반전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문구가 써져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거 원래 제목은 좀 들어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집에 오자마자 좀 까서 조금 읽어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엄마가 아들이 살인범인 것 같은 거예요. 그걸 되게 의심하는 내용이 나와요. 첫 페이지부터.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아들이 사실 엄마가 의심하기 몇 개월 전부터 나는 자기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. 아들이 조금 너무 좀 찝찝하고 이상한 게 어떤 여자를 만나거든요. 이 여자를 꼬시는데 어떤 동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이게 뭔가 지금 쎄한 게 저만의 생각인데 이 여자의 생명력을 지금 좀 안 좋아하는 느낌이 드는 문구들이 좀 몇 개 있어요. 그래서 좀 무섭겠다 하면서 일단 이걸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입한 책은 이거는 대만 책인데요. 제가 예전에 그 중국어를 좀 공부를 했어가지고 저는 내가 중국어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간 건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.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아메리칸 오버타임이라는 게 영어 부제예요.
이게 막 30대에 접어든 대만 싱글 여성의 이야기고, 이분이 21살 때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,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그런 내용을 적은 거고, 유학 생활을 하고 직장까지 잡는데 그 사이에 뭐 팬데믹도 겪고 뭐 회사도 폐업하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.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도 되고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좀 골라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굿즈 하울을 좀 해볼 건데요. 제가 첫 번째로 산 굿즈는 이 문학동네 시인선에서 산 마스킹 테이프입니다. 이 마스킹 테이프가 여러 가지 그 키워드가 있었는데 저는 여름 키워드를 골랐고요. 이 여름 키워드를 고르면 여기 원래 시집에 있었던 이 책 표지들을 마스킹 테이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뭐 일기장이나 이런 데도 하나씩 붙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샀고, 대신 글씨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막 여기 나오는 그런 시집 제목들이 너무 예뻐요. 여름은 사랑의 천사. 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래서 이것만 딱 붙여도 여름 느낌이 딱 날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. 두 번째는 서예문집에서 산 부클립인데요. 사실 이거를 책을 사려고 갔다가 이제 조금 너무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인터넷 주문으로 사자라고 하고서 이 부클립을 좀 사왔습니다. 그래서 부클립을 여기다가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고정을 하는 건데, 사실 뭐 고정이 된다기보다는 너무 귀여워서 산 게 조금 크네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샀고, 그리고 위픽에서 제가 이 독서 노트를 샀는데, 사실 다른 분께서 이거를 산 거를 보고 저도 좀 따라 샀어요. 그래갖고 근데 안에 구성이 너무 좋더라고요. 제가 원래 기존에 쓰던 그 미도리 B6가 제 메인 독서 노트인데,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제목, 지은이, 출판사 뭐 이렇게 되어 있고, 이게 이렇게 쭉 이어져서 50권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1년에 50권 정도면은 딱 좋게 독서 노트를 쓸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요즘 생각한 게 독서 노트를 또 길게 쓰는 것도 좋지만 뭐 간략하게 핵심이나 아니면 내 생각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적어보자 라는 게 이제 앞으로 저의 독서 노트의 방향일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괜찮다면 이 위픽 독서 노트를 좀 계속 만약 있다면 좀 쓰지 않을지. 그리고 같이 구매한 이 무선, 제가 지금 포장 딱 뜯어왔는데 이것도 너무 색감이 이쁘지 않아요? 180도로 엄청 짝짝 잘 펴지고, 무엇보다 그 이 위즈덤 하우스 특유의 이 오돌도돌한 거를 약간 모티브로 한 이 노트여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. 판형도 딱 손에 잡히고.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했던 노트입니다. 그리고 열린 책들에서 책갈피를 샀는데요. 이게 화이트 버전이 있고 블랙 버전이 있어요. 저는 블랙 버전으로 샀고,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에 어떤 책을 이 책갈피 문구에 넣는지 이게 쭉 나오고,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문구가 하나씩 써 있어요. 왜냐면 이 검정 색깔은 이제 비극이기 때문에 비극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고,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라든지 안나 카레리나의 그 첫 문구, 이건 사실 책갈피를 쓰려고 샀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선물용으로도 좀 주고 관상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샀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매한 굿즈는 아니지만 밀리의 서재가 이번에 10주년이어가지고 가서 이벤트를 참여를 하고 이걸 받았어요. 그래서 이 백도 너무 상큼하고 좋다라고 하면서 받았고, 이거는 원래는 뭐 키링도 있었긴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뭐 키링 다 소진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못 받았고, 대신 저는 제가 이거를 좀 받고 싶었는데, 이게 그 표지가 여기 보시면 북키퍼라고 되어 있잖아요. 여기 보면 이게 AI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. 이렇게 보면 AI죠. 그래서 우리는 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고민해 보는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이게 얇고 가벼운 책이라고 해서 내용까지 가볍지가 않았고, 책이라는 게 인간이 여태까지 썼던 세계잖아요. 그거를 우리가 빼앗겼을 때 그럼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, 아니면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,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, 담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굿즈도 너무 좋았지만 이 책이 너무 좋았어서 후회 없는 이벤트 참여였다,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도서전이 사실 좋은 게 그 출판사들마다 이제 각자의 매력이 있고, 이제 좋아하는 책들을 이제 다 이렇게 큐레이션 해놓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. 근데 사실 이번 도서전 주제와 맞는 큐레이션인지는 약간 저도 막 잊으면서 다니기는 했는데, 그리고 이제 출판사들 가면은 이제
책을 어떤 책을 판매하시는지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막 있잖아요.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이렇게 책 소개해 놓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뭐 꼭꼭 가져오는 편이고 그걸 막 집에 와서 한 권 한 권 읽어보면서 아 그럼 다음에는 이런 책을 사야 되겠다, 저런 책을 사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이거를 막 열심히 막 보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도서전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은 도서전을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도서전에 참가를 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